여기는 뉴질랜드의 한 대학교. 한 여성이 학과 방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내 이 여성은 어떤 물체를 발견하더니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가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네트예요. 저는 뉴질랜드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신입생이랍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한국학과를 선택했죠.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낯설고 어려웠던 한국어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매일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게 저조차도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곧 저희 학교에서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축제가 다가온대요. 보통 1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열린다고 하는데 선배들이 정말 크고 멋진 축제라고 하는 거 있죠? 축제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맛있는 음식들이지 않나요? 저는 한국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 음식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축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캠퍼스 곳곳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다름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밝고 들뜬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걸 들으니 괜히 저도 같이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축제 준비에 돌입했어요. 저희 학교 축제에서는 각 학과마다 특색 있는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음식 부스를 통해 각국의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으니 괜히 기대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축제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학과에게는 상금까지 주어진다는 게 아니겠어요? 3위까지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학과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저희 한국학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학과 선배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이어졌고 우리만의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기로 의견을 모았죠. 고민 끝에 우리가 선택한 건 바로 김치였어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죠. 메뉴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은혜 선배였어요. 한국에서 온 은혜 선배는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의 레시피들을 거의 줄줄 꿰고 있었거든요. 선배의 추천으로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불고기, 떡볶이, 계란말이, 빈대떡 등 6가지 메뉴가 최종으로 결정되었어요. 여기에 덤으로 미니 부대찌개를 서비스로 곁들이면 소주도 함께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죠. 은혜 선배의 의견을 듣고 다른 선배들도 엄청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오죽하면 은혜 선배가 말을 하자마자 다른 이견 없이 바로 그 의견대로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은혜 선배 덕분에 저희 한국학과 학생들은 축제 당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답니다. 좋은 성과를 내서 꼭 1등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이 마구 들었어요. 축제 준비를 하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은혜 선배는 한국인인데 어쩌다가 뉴질랜드까지 와서 한국학을 공부하게 된 건지 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왜 뉴질랜드까지 와서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거지 싶었죠. 마침 휴식 시간에 은혜 선배가 옆자리에 있어 자연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은혜 선배는 이전에 여행으로 뉴질랜드를 잠깐 온 적이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자연만 있는 풍경을 보고 반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와서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여기서 선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게 배워서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한국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학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배의 얘기를 듣고 저렇게까지 자기의 나라에 자부심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괜히 부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뉴질랜드를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축제를 하루 앞두고 저희는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모든 요리의 핵심 재료인 김치도 사야 했고 그 외 생각보다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재료들을 구매하려니 한 사람이 모두 들고 오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결국 저희 중 은혜 선배를 포함해 총 5명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대신 나머지 사람들은 음식 만들 준비를 하기로 했죠. 한인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마트였거든요. 아무리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인마트를 와볼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진열 때마다 한국에서 직수입한 식재료들이 넘쳐났고
저 멀리 냉장 코너에는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재료들이 있어 저는 보기만 해도 어떤 걸 사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저것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죠. 이전부터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라면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매운맛으로 소문난 불닭볶음면을 뉴질랜드에서 먹어볼 기회는 흔치 않긴 했지만 여기 한인마트에 있을 것 같았죠. 제가 라면 코너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선배가 다가와서는 제가 뭘 찾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은혜 선배에게 소심하게 불닭볶음면을 사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선배는 그 말을 듣더니 제가 귀엽다고 피식 웃으시더니 능숙하게 불닭볶음면을 바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매운 편이라 치즈와 함께 먹으면 좋다며 치즈도 함께 담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먹는 라면인데 꿀팁까지 얻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마트 구경도 하고 필요한 재료도 잔뜩 구매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저희 부스 안에다가 사온 재료를 모두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축제 당일, 축제 때 팔아야 할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모였죠. 그런데 부스 안에 모여있는 학과 친구들과 선배들의 얼굴이 당황한 채로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뛰어서 선배들한테 갔죠. 알고 보니 저희가 요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재료인 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김치가 한 포기도 남김없이 없어졌다는 거 있죠? 그 양이 만만치 않았던 걸 생각하면 절대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가 고의로 훔쳐간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선배들 모두 의심이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임무와 말했어요. 다름 아닌 중국학과였죠. 평소에 중국학과 학생들은 우리 한국학과를 보면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얼마 전에는 저희 과에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을 만들 거라고 하니까 중국학과 학생 하나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김치는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를 훔쳐간 거라면서 김치 요리를 팔면 중국을 표절한 거라고 우기더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그런 모욕을 당한 뒤로 중국학과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김치가 사라진 것도 그 학생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섣불리 행동할 순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김치부터 어떻게든 구해와야 할 상황이었고요. 시계를 보니 축제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김치 없이는 절대 부스를 열 수 없으니 서둘러 한인마트에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축제 때문에 김치를 싹 쓸어와서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후나 다음 날에나 입고될 거라고 했죠. 이미 부스 오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한인마트도 없어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모두들 넋이 나간 상태로 멍 때리고 있었죠. 그때 은혜 선배가 말을 했어요. 김치를 구해 오겠다며 어디론가 택시를 잡더니 혼자 사라졌죠. 저희가 도대체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어디 가냐고 붙잡았지만 오히려 선배는 학교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음식을 팔 준비를 마무리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 선배가 두 손 가득 뭔가를 많이 가져온 거 있죠? 알고 보니 은혜 선배가 아버지께서는 한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말을 해줬어요. 선배가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 사정사정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김치를 내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배 덕분에 한국학과 부스는 예정대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국학과 부스로 몰려들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개장 직후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 이와 다르게 중국학과 부스 앞에는 사람은커녕 파리만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꽃이다고 생각했어요. 주문이 밀려오니 정신이 없었지만 저희는 힘을 내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죠. 김치찌개는 뚝배기에 지글지글 끓고 있었고 불고기는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였던 건 한라산 김치볶음밥이었어요. 한라산 모양을 본떠 만든 독특한 비주얼 덕분이었죠. 김치볶음밥으로 산을 만들고 정상에는 하얀 치즈를 올려 백록담을 형상화했죠. 거기다가 김치볶음밥 밑에는 계란 지단으로 깔아놓으니 사람들이 많이 매워하지 않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손님들은 모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준 덕분에 그걸 먹으러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죠. 바쁘게 주문을 받던 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로봇공학과의 김 교수님이셨죠. 젊고 잘생긴 한국인 김 교수님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인 교수님들과 함께 축제장을 둘러보다 저희 부스에 들르셨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부스에서 일하는 저희를 위해 학과 사람 수에 맞춰서 커피도 사주셨죠. 정말 제가 이래서 김 교수님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센스 덕분에 여학생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거구나 싶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입 맛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에 신김치 맛이 제대로 느껴지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는 처음이라고 극찬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음식 땡길 때마다 한식당에 가시는데 그때마다 먹은 김치찌개는 김치가 덜 익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든 김치찌개는 김치 맛이 진하게 우러나와 감동적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은혜 선배를 가리키면서 은혜 선배 김치 덕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은혜 선배는 장난스레 역시 한국인 손맛은 따라올 수가 없나 봐요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죠. 첫째 날이 성공적으로 끝나갈 무렵 은혜 선배가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미니 부대찌개 덕분에 소주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 있죠? 짭짤한 국물 안주에 소주가 빠질 수 없어서 테이블마다는 꼭 하나씩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재고마저 동날 지경이라고 했답니다. 부대찌개와 소주 조합 덕분에 매출은 훨씬 수월하게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처음 준비해본 축제지만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 뿌듯함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날에도 한국 부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답니다. 오히려 SNS에서의 입소문 덕분에 첫째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이른 아침부터 한인마트에 가서 잽싸게 구해온 신선한 김치로 어제에 이어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역시나 오늘도 중국학과 부스는 썰렁하기 그지없더라고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마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중국학과 부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중국학과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부스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대로 그 학생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으니 한국이 중국 음식을 표절한 거라는 억지였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는 우리 부스 앞 테이블을 발로 툭툭 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과 사람들은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은혜 선배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는 중국 학생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런 행동을 한 번만 더 한다면 선배가 직접 담당 교수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건의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이어서 선배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여기 와서 시비를 걸 정도로 중국학과 부스엔 사람 한 명 없이 한가한 모양이네? 라는 말과 함께 비웃었죠. 그 말에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함께 왔던 중국학과 학생들도 얼른 그 학생을 따라 사라졌어요. 저희는 모두 선배한테 가서 너무 통쾌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선배는 괜히 머쓱해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죠. 항상 겸손한 선배를 보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드디어 축제의 마지막인 시상식이 열렸어요.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부스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누가 탈지 긴장감 속에 발표가 이어졌죠. 1등은 바로 한국학과였고 한국학과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희는 너무 신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만끽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매출과 2등과는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 음식이 사랑받았다는 증거였죠.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난 후 개강 첫날, 저는 동아시아 인문이라는 교양 강의를 신청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 학점이 잘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신청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딱 알맞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처음 강의실로 들어서는데 은혜 선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은혜 선배와 함께라면 이번 강의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드디어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인 한국을 먼저 얘기해보겠다고 하셨죠.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인 기생수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콘텐츠들은 독창적인 스타일과 높은 완성도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한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이번 축제에서 한국 음식을 판 한국학과 학생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랑 은혜 선배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그때 김 교수님과 함께 한국학과 부스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맛본 김치볶음밥과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다며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한국은 어떻게 음식도 맛있냐면서 한식의 매력도 최근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한국학과에 오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분위기도 잠시 강의실 맨 뒤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번 축제 때 봤던 중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있었죠. 그때 팔았던 김치볶음밥이나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베낀 것이니 한국의 음식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 중국 학생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축제 때 우리 부스에 찾아와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학생이었죠.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질리지도 않나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도대체 똑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니까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죠. 교수님마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학생에게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근거를 대보라고 하셨지만 그 학생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대신 뜬금없이 다른 대답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국토도 코딱지만 하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한국 따위는 중국 군사들이 콧바람만 불더라도 날아갈 정도로 약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딜 감히 한국 따위가 위대한 사자와 같은 대국의 문화를 베껴갈 수 있냐면서 우기는 거 있죠? 그제서야 교수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는지 중국 학생의 오만함을 꼬집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나라의 크기가 군사력과 문화의 우수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하셨죠. 오히려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더욱 빛나는 문화를 향한 열정과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셨어요. 나아가 최근 한국은 자체 무기개발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셨죠.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비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했고 단순히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KF-21이라는 전투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KF-21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든 청룡 미사일까지 장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셨답니다. 청룡 미사일까지 장착하면 중국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투기가 될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왜 한국이 작지만 강한 나라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절로 가슴이 뿌듯해졌죠.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학생이 중국을 사자에 비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자 중국 학생의 표정이 좋아지는 게 보였죠. 그때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바로 중국이 사자가 맞긴 하지만 아기 사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온몸이 가시털로 덮여있는 고슴도치과 동물인 호저라는 동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호저는 분명히 사자를 이길 수 없는 동물이지만 호저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 사자의 살에 박히면 사자를 죽일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교수님은 아기 사자들은 호저의 강력함을 모른 채 사냥하려고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모한 도발은 자칫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중국 학생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를 꽉 깨물며 씩씩거렸죠. 그리곤 가방을 낚아채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강의실에서 그 중국 학생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답니다. 아무도 그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언급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것 같았죠. 추후 그 학생에 대한 소문은 들을 수 있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중국학과 학생들이 쓰는 과방에서 청소아주머니가 청소하고 있는데 김치가 썩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은혜 선배는 중국학과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남겨놨다고 했죠. 축제 때의 난동을 피운 중국 학생의 모습의 동영상을 포함해서 김치가 왜 그렇게 중국학과에 썩어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학교 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선배는 학교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치절도범을 밝혀내겠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게 밝혀진 범인은 다름 아닌 문제의 그 중국 학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웠던 건 한국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도 줄줄이 고발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모두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결국 학교 측은 중국 학생에 대해 한 학기 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렸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은혜 선배는 함께 축제도 준비하고 교양 과목도 같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선배와 함께 한국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